용도로 녹화를 해야 되는데 이거 보는 사람 있어요? 구독자가 4명이야. 엄청나. 4배 올랐어, 4배. 한 명이었는데 4명으로 늘었어. 엄청나요. 구독률 200%인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네, 다시 A와 B의 합집합을 한 것의 원소의 개수를 세보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봐봐.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볼게요. A집합은 뭐 이렇게 그려주고요. B집합은 이렇게 그려줘서 여기 들어있는 원소가 몇 개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A집합 가져올게. 요거 개수 몇 개 이렇게 셀 거야. 다시 A집합, B집합이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A집합을 세게 되면 선생님이 세게 되면 그 카운트로 1이라는 숫자를 쓸게요. 알겠죠? 세는 횟수를 써볼게. 그러면 A를 개수를 세겠다라고 하면 여기 셀 거고 여기 셀 거지. A의 원소의 개수를 셌어요. 그래서 내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도출해 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A라는 집합 온전히 셌어. 이렇게. 그런 다음에 원소의 개수 B도 세야 되니까 B도 세기 위해서 여기 세고 그러면 교집합 있는 부분은 한 번 더 세야 되니까 이렇게 2번 세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B집합의 원소의 개수도 셌어. 이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되는 건가요? 등호가 성립하는 건가요? 아니지. 왜? 우리 애초에 집합 정의할 때 원소 중복해서 쓰니? 안 쓰죠. 그러니까 왼쪽에 셈이 센 횟수를 적은 것처럼 교집합 부분이 2번이나 세졌단 말이야. 여기는 사실 몇 번 세야 돼? 한 번 세야 돼. 그러면 2번 셌으니까 한 번은 세는 걸 빼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부분이 누구야? A와 B의 교집합 부분이지. 그래서 여기서 한 번은 빼줄 거야. 누구를? 교집합 부분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녀석이 A와 B 두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는 공식이 돼요. 정리하면 A 세고 B 세서 겹치는 부분 한 번 뺀다입니다. 괜찮나요? A 세고 B 세서 겹치는 부분을 한 번 뺀다. 빼게 되면 여기가 다시 이제 한 번으로 이렇게 세지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모든 영역을 한 번씩 셌다. 이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세는 방법입니다. 따로따로 세고 겹치는 부분 뺀다. 괜찮죠? 여기 질문 있는 사람? 오케이. 그러면 거기 개념물리 하나 더 나와 있는데 만약에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A와 B는 별아 도와주겠니? A와 B는 무슨 관계? 고마워. 서로소 관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A와 B는 서로소이다라고 하면 교집합이 없어요. 입니다. 그럼 공식으로 다시 올라가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셀 때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보니까 여기의 개수는 몇 개인 건가요? 여기 얼마인 건가요?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 희원아, 공집합 원소의 개수 몇 개? 한 개. 공집합은 원소가 있어요, 없어요? 공집합의 의미는 원소가 없는 집합이잖아. 원소가 없으니까 딴게겠죠, 딴 게. 그러면 A와 B가 서로 소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각각 더하는 거랑 같아. 그럼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해보면 교집합이 없으면 얘네들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그치? 그럼 합집합은 누가 돼요? 요거랑 요거니까 겹치는 게 없어서 그냥 각각 세서 더하면 됩니다. 이런 의미. 괜찮죠? 음. 자, 문제는 조금 이따 적용해 보고요. 그 다음에 집합을 하나 더 늘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집합 3개. A와 B와 C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합 3개가 나오면 삼각형 형태로 일반적으로 많이 그립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A집합, B집합, C집합. 그래서 아까 2개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세는 개수를 계속 적어 볼게요. 그러면 합집합은 이거 다 세야 되거든. 그치? 그리고 중복해서 세는 건 빠져야겠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A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먼저 셉니다. 그러면 여기가 한 번 세질 거고 여기도 한 번, 여기도 한 번, 여기도 한 번 이렇게 세지겠죠. 마찬가지로 B집합도 셉니다. 다 세긴 해야 되니까. 그럼 B집합은 어디냐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를 세게 되면 빈 부분은 한 번씩 세게 될 텐데 아까 A를 세면서 셌던 영역은 2번씩 세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2번째로 세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도 세야 마지막 빈 부분이 채워지니까 C의 원소의 개수도 세왔어요. 그럼 C 부분은 어디냐면 이만큼입니다. 여기를 셀 거야. 그러면 여기는 한 번인데 나머지 부분이 한 번씩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2번, 여기는 3번 세지게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등호가 성립한다고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지. 중복돼서 센 부분이 너무 많아. 그러면 아까 집합 2개로 했던 것처럼 겹치는 부분을 이제 빼기 시작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2개씩 짝을 지어 볼게요. 첫 번째는 A와 B가 겹치는 부분을 빼볼게요. A와 B가 겹치는 부분은 교집합 이 부분입니다. 괜찮죠? 여기를 한 번 빼게 되면 한 번 셌던 거 돌려줄 거야. 그러면 센 횟수가 하나씩 줄어들겠죠? 그러면 2, 3이었던 게 1, 2로 이렇게 줄어들 거야. 한 번 뺐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B와 C를 짝을 지어서 B와 C의 겹치는 부분을 또 센 부분을 뺄 거야. 그러면 B와 C의 겹치는 부분은 교집합은 여기예요. 여기를 한 번씩 빼면 되겠지, 그지? 괜찮니? 지금 아까 잠깐만. 큰일 날 뻔했네. 요거 C 셀 때 여기도 카운트가 올라갔었어야 되죠? 이렇게. 오케이. B를 셀 때 한 번 셌고 C를 셀 때 한 번 셌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방금 B와 C의 교집합을 한 번 뺄 겁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 한 번씩 빼면 이제 횟수가 한 번으로 줄어들겠죠. 한 번, 한 번, 이렇게. 그럼 같은 방법으로 이제 짝을 지을 수 있는 집합이 C와 A 집합이에요. 그러면 C와 A의 교집합을 또 한 번씩 빼보자. 그럼 어디냐면 위치가 이 부분이에요. 그럼 한 번씩 센 걸 빼면 이제 정중앙은 세지 않은 게 돼버려. 여기는 한 번 세고 이렇게 됩니다. 와, 그러면 우리가 합집합을 셀 때 각 영역은 한 번씩만 세면 된다라고 했는데 문제가 여기죠. 여기는 아직 세지 않은 상태가 돼버렸어요. 여기를 한번 세주면 되는데 저 위치가 어디니? A에도 포함되어 있고 B에도 포함되어 있고 C에도 포함되어 있는 영역이지. 그러니까 셋 다 겹치는 영역이라서 한 번은 세줘야 돼. 그래서 더해주자. 누구를? A와 B와 C가 모두 겹치는 셋 다 교집합을 만족하는 부분. 이렇게 되면 마지막 이 부분이 한 번 이렇게 세지게 됩니다. 요게
집합 3개짜리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는 방법입니다. 알겠죠? 이게 개념 원리에 설명되어 있는 것보다 좀 간략하게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요거 연습을 좀 하세요. 집합 2개짜리 세는 방법, 그 다음에 집합 3개짜리 합집합, 원소의 개수 세는 방법입니다. 해서 정리하러 갈게요. 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는데 첫 번째는 집합이 2개짜리일 때예요. 1번이죠. A와 B의 합집합을 셀 때는 각각 센 다음에 2번 센 것, 즉 교집합 부분을 한 번 빼주자. 이게 첫 번째 내용이 되겠고, 아까 잠깐 언급한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이건 무슨 의미라고요? A와 B가 서로소다. 그렇지. 서로소일 때, 즉 서로소면 공집합은 원소가 없는 집합이니까 원소의 개수는 0개가 되겠죠. 따라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셀 때 맨 뒤에 붙어있던 요 녀석이 0이니까 이거는 버려도 되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물론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확인해도 되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인데 집합이 3개일 때야. 그럼 방금 했던 것처럼 한 번씩 다 세. 그런 다음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집합을 2개씩 짝을 지어서 겹치는 부분을 한 번씩 다 빼. 빼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두 겹치는, 셋 다 겹치는 부분이 세지 않게 돼버렸지. 그것 때문에 마지막에 한 번 세서 더해줘.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여기를 누락을 많이 하거든요. 이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거 연습을 좀 하고 올까?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개념 원리 익히기 47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체크를 해도 되고 공식으로 체크를 해도 돼요. 1번 한번 보겠습니다. A 집합은 원소가 10개래요. 이거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볼게. A 집합이 있는데 이거의 원소의 개수가 10개다. 여기 발로로 이렇게 개수를 넣을게요. 그 다음에 B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8개래. 그 다음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4개래요. 이게 어디냐면 교집합은 여기란 말이야. 여기가 4개. 개수만 쓸게요. 자, 그럼 다시 A집합을 보는 겁니다. A집합은 차지하는 부분이 이만큼이거든. 그렇죠? 이게 전체 10개라고 했는데 교집합의 원소가 4개 들어있어. 그럼 나머지 빈 부분에는 몇 개가 들어있어야 돼? 6개. 이렇게 세는 거예요. 6개 들어있어. B집합으로 가봅시다. 그럼 B집합은 전체 8개고 교집합은 4개 들어있으니까 빈 곳은 몇 개? 4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지? 그러면 합집합은 이거 전체 세라는 거니까 몇 개? 14개. 이렇게 3개 되는 거야. 맞나요? 이렇게 벤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해결하는 문제도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는 식을 알아둬야겠죠. 그래서 식 적용 한번 해볼게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각각 센 다음에 교집합을 한번 빼주세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네요. 그죠? 그래서 그대로 값을 대입하면 되겠죠. 10 더하기 8 빼기 4. 그래서 2번, 3번은 그거 응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56번을 풀 때 그냥 공식만 적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방금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개수를 센 것처럼 그 각각 영역에 개수를 한번 넣어서 체크를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7번은 그냥 딱 봐도 집합 3개짜리고 그 집합 3개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는 거니까 공식 적용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조금 더 어려워지는 문제는 공식 적용을 해도 좀 분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벤 다이어그램을 좀 참고해서 찾아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공식 적용해 봅시다.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각각 먼저 세자라고 했어요. A 세고, B 세고, C 세고. 그런데 중복해서 세는 부분이 있으니까 2개씩 짝을 지어서 교집합 부분을 빼주자. B와 C.
C와 A 이렇게 교집합을 한 번씩 뺐어요. 빼게 되면 마지막이 셋 다 겹치는 부분은 한 번도 못 세게 되는 경우가 돼서 한 번은 세야지. 그래서 셋 다 교집합 부분은 세자. 세서 더해주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서들이 보세요. A의 원소의 개수, B, C 다 있고 각각의 교집합 다 있고 셋 다 교집합도 있네요. 그죠? 그대로 대입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런 구조를 좀 모양 자체를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합시다. 정답 도출하는 거는 조금 이따가 할게요.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이렇게 세는 거구나. 이제 두 번째, 여집합과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봅시다. 입니다. 여집합은 벤다이그램 잠깐 그릴게요.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A집합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그 바깥 부분이 A의 여집합, 컴플리먼트 셋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집합의 의미는 바깥 부분 또는 반대 부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1번 내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뭘 해석하라고 했냐면 A라는 집합의 여집합은 원소가 몇 개니 세보세요 라고 했어요. 지금 어디 원소를 세라는 거냐면 여기 원소 세라는 거야. 그럼 어때? 내가 A집합의 원소 개수를 알고 있다 그러면 전체에서 그 부분만 딱 드러내면 되죠. 그러니까 A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서 즉 여집합의 원소 개수는 A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서 전체 개수에서 빼면 되겠다입니다. 알겠죠? 물론 집합의 원소를 알면 직접적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도 되는데 여집합을 구하기 좀 힘든 경우는 A집합의 개수를 세서 전체에서 빼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차집합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A 차집합 B를 표현해 볼게요. A 차집합 B는 앞에 있는 게 기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A라는 집합에서 뒤에 있는 비교 대상인 B라는 집합과 겹치는 부분을 제외할 거야예요. 겹치는 부분을 제외할 거야.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A 차집합 B는 이쪽. 그럼 해석은 A에만 있는 원소 집합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A에만 있는 원소들. 이거 원소의 개수를 어떻게 셀래? 입니다. 이거 원소의 개수를 어떻게 셀래? 그럼 세는 방법이 지금 괄호 2번에 두 가지 정도가 나왔는데 하나씩 해석을 해볼게요. 첫 번째 이 녀석 보겠습니다. 이 녀석. 의미는 A의 원소를 개수를 세서 벤다그램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A의 원소의 개수를 셌어요. 이렇게. 그럼 얘는 A 차집합 B를 나타내는 건 아니잖아, 그지? 여기서 뭐가 없어져야 돼? 교집합 부분이 없어져야 돼. 그럼 교집합 부분만큼만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노란색 부분만큼만 드러내면 된다야. 즉 A의 원소의 개수를 센 다음에 교집합 부분의 원소의 개수를 세서 그 개수만큼을 뺀 게 A와 B의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센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또는요, 세 번째 내용 봐봐. 이번에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먼저 셌어요. 다시 말하면 이만큼을 다 세놨어요. 이만큼을 세놨단 말이야. 그런데 나는 A 차집합 B, A에만 있는 원소를 세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는 얼마만큼을 버려야 하니? 이만큼을 버려야 하죠. 차집합 부분을 세기 위해서는. 그래서 얘는 A와 B의 합집합을 다 센 다음에 B 부분을 세서 빼주면 그게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같구나.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내가 구하려는 위치가 어디다. 그러면 어떻게 연산을 하면 되는지 이걸 보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래쪽 박스에 일반적으로 이거는 성립하지 않는다. 요게 핵심입니다. 사실. 이거는 별표 쳐놓으세요. 의미는 뭐냐면 A와 B의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 집합에서 B 집합 원소 개수를 세서 뺀 거와 같다는 성립하지 않는답니다. 이건 성립할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자, 다시 해석을 하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기호는 차집합 기호입니다. 이걸 머리를 쓴다고, 이거 예전에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머리를 쓴다고 마치 원소의 개수를 세는 n을 분배해서 쓰면 되지 않아요? 그게 안 된다라는 얘기야. 여기 있는 마이너스 기호는 실제로 뺄셈 기호예요. 그래서 차집합을 다룰 때는 이거 완전히 다른 개념이니까 이렇게 계산하지 않도록 하자. 뭐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왼쪽 밑에다가 적어놓으면 되겠네. A 집합이 A, B야. B 집합이 1, 2야. 그러면 A 차집합 B는 기랑아 뭐니? 응답하라. 다? 여기 다라는 원소가 있나? 뭐야? 뭐야? A랑 B겠죠. 왜? 겹치는 거 없으니까 뺄 게 없지 뭐. 그치? A를 기준으로 B와 겹치는 걸 뺀다 하니까. 그래요? 연습 한번 해보자. 소울아, B 차집합 A. 어? 자, B를 기준이에요. B에서 뭘 뺄 건지만 보면 돼. 그럼 B는 1, 2를 원소로 봤는데 겹치는 게 있니 없니? 아까 없었잖아. 뺄 게 없어. 그러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이렇게. 너무 들떠있지 마시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원소에서 세봅시다. 과연아, 몇 개? 두 개. 이렇게 세는 거죠. 그런데, 조용아, 이건 얼마야? 이건 얼마야? 그러면 이게 성립하나요? 아니지. 그쵸? 완전히 좌변과 우변은 다른 연산을 하고 있단 말이야. 일반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물론 같아질 때도 있을 수 있지. 근데 항상 옳은 건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차집합과 뺄셈의 역할들이 있는 거니까 이거를 좀 주의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까지 세는 거였어요. 알겠지? 그러면 넘어가서 그다음에 58번 이거 한번 봅시다.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쓸 때 A 집합은 20개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A는 20개야. 이렇게 해놨게요. 그 다음에 교집합이 존재하니까 교집합도 이렇게 있도록 B집합을 하고 B집합은 13개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집합은 8개가 들어있대요. 여기에 8개가 이렇게 들어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빈 곳 채워볼까요? A쪽에 빈 곳은 몇 개? 12개. 좋아요. 희원아, B쪽은 5개. 잘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해보는 거야. 1번. A 차집합 B는 영역만 표시하면 그냥 보이죠? A 차집합 B는 A에만 있는 영역, 이 부분이에요. 몇 개? 12개. 그렇죠? 그 다음에 B 차집합 A는 B에만 있는 영역입니다. 이쪽 부분이 몇 개? 5개. 괜찮죠?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럼 식으로 따져보면요. A 차집합 B라는 게 A 쪽에만 있는 거니까 A를 몽땅 센 다음에 B랑 겹치는 부분만 빼주면 되니까 이거를 B를 빼는 게 아니라 A와 B의 교집합 부분만 빼는 거예요. 이렇게 식으로 아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B 차집합 A는 B에만 있는 원소의 개수를 세는 거니까 B의 원소를 다 센 다음에 A와 겹치는 걸 빼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전에 다뤘던 이거를 마치 분배해서 계산해야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입니다. 그 다음에 59번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여집합에 대한 걸 얘기를 할 거니까 전체 집합 모양이 있어야겠지. 해서 또 벤 다이어그램 그릴게요. 전체 집합은 이만큼 해놓고 전체 집합 여기에 33개의 원소가 있대요. 그 다음에 A, B를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A는 21개, B는 14개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교집합은 9개. 여기가 9개. 와. 그럼 채워줄 수 있겠죠? 방금 했던 것처럼. 자, A 쪽에만 있는 A 차집합 B는 합해서 21이 돼야 되니까 12개. 그 다음에 B 쪽은 합해서 14개가 돼야 되니까 5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숫자 써져 있는 걸 다 합하면 이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되는 거죠. 몇 개야? 12 더하기 9 더하기 5. 아는데 대답 안 하는 거지. 얼마? 26. 그러면 전체가 33개라고 했는데 합집합 부분이 26개밖에 안 돼요. 몇 개 차이 나요? 7개 차이 나죠. 7개 어디 있어야 돼? 밖에 7개. 이렇게. 자, 그래서 돌아가서요. A 여집합 한번 표현해 봅시다. A 바깥 부분이니까 어디겠어요? 숫자만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A 바깥 부분. 그러면 요노마랑 요노마겠지, 그치? 그래서 12개. B 바깥 부분. 그러면 B는 이렇게 있으니까 B 바깥 부분은 요노마, 요노마 19개. 괜찮나요? 또는 다시 돌아와서 아까 여집합의 원소 개수는 어떻게 세기로 했어요? 전체 집합 다 개수를 센 다음에 A집합의 원소 개수를 세서 빼면 된다고 했죠. 이렇게 가도 되겠습니다. 왜? 단서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럼 전체는 33개에서 A집합은 21개. 이렇게 해서 12개다 라고 해도 되겠어요. 같은 방법으로 B의 여집합의 원소 개수는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를 세서 B집합의 원소 개수를 빼면 되겠다. 33개에서 B집합은 14개. 이건 19개가 되나요? 자, 그 다음 해석을 해야겠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 오, 바깥 부분이에요. 그러면 A 교집합 B는 9개 들어있는 여기니까 이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지. 그러면 나머지 부분 12, 5, 7 더해도 되고 또는요. 전체에서
33개에서 내가 세지 않을 9개만 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식으로 따져보면 이 녀석은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 그러면 여집합이니까 나는 그것 여집합 적용하기 전 요 녀석을 센 다음에 전체에서 빼면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게 되는 거다. 그래서 33개에서 교집합의 개수가 9개 이렇게 되겠죠. 자, 마지막 4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드모르간 법칙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집합의 성질이라고 했는데 다 반대로 바꾸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녀석은요. 컴플리먼트 셋 C를 끄집어내겠습니다. 그러면 A 집합, 교집합은 반대로 바뀌어야겠죠? 합집합. B가 될 거고 이거 전체의 여집합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의미가 원소의 개수를 셀 건데 누구를 셀 거냐면 A와 B의 합한 것의 반대 부분의 원소의 개수를 셀 거야 입니다. 그럼 합집합의 반대 부분이야. 벤 다이어그램으로 가면 합집합은 이만큼이거든요. 그거의 반대 부분은 요 녀석이겠지. 그래서 7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여집합이다 보니까 얘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센 다음에 알맹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따라서 33개에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뭐 따로 없네요. 위에 구한 벤 다이어그램에서 12 더하기 10만 쓸게요. 12 더하기 9 더하기 5 이걸로 해도 되겠고요. 또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구하는 식이 있었죠. 그거까지 연결해 봅시다. 요 놈아는 A 세고 B 세고 중복해서 센 거 교집합 빼고가 되겠죠. 그래서 원소의 개수를 세는 요 부분은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본인이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겠습니다. 공식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자, 해서 원소의 개수를 세는 부분까지 내용 정리를 했어요. 자, 넘어가서 대표지를 쌤이랑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원소의 개수를 센다라는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공식들이 머리에 떠올라지고 그 다음 공식이 잘 적용이 안 되면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해결하자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세요. 전체 집합의 개수가 60개, 원소의 개수가 60개, A집합은 이렇고 B집합은 이렇고 그 다음이 요거 해석을 잘 해야겠죠? 우리 방금 했던 건데요. 얘는 드모르간 법칙에 따라서 A 합집합 B의 여집합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이래저래 복잡하니까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해결을 해볼게요. 전체 집합 개수는 60개. A집합 개수 37개. B집합 40개. 그리고 방금 정리했던 모르간 법칙으로 정리했던 합집합의 여집합. 합집합은 얘네들 다였어요. 그것의 여집합이니까 각각 부분이 되겠지요. 그것이 15개래. 그래서 여기가 15개인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B 차집합 A를 구하세요. 색깔 칠해볼게요. B 차집합 A는 B에만 있는 녀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구하는 방법이 사실 여러 가지인데 색깔 칠한 부분을 어떻게 표현해 볼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먼저는
A와 B를 모두 센 것 바깥 부분이 15개니까 그러면 A 세고 B를 센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인 60개에서 바깥쪽에 있는 15개를 제외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45개가 있는 거야. 그럼 지금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센 부분이 어디냐면 요만큼을 센 거예요. 그쵸? 근데 나는 노란색 빗금칠한 부분만 세고 싶거든? 누구를 없애줘야 되니? 온전히 이만큼을 없애주면 되죠. 제가 누군데? A였잖아, 그치?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B 차집합 A 부분의 원소의 개수는 방금 구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방금 구했던 45에서요. A 집합은 37개 이렇게 되겠네요. 자, 복잡할수록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세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유형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살짝 응용된 건데요. 문장제라는 형태의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좀 어렵죠, 그죠? 해석이 안 되면 뭐 안 풀리니까. 그래서 해석 먼저 해봅시다. 60명의 학생에게 영어 수학 문제를 풀게 했대요. 대상이 60명이다. 즉 60명이 전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 이렇게 해석을 시작하는 거예요. 영어 수학 문제를 풀게 했대요. 선택권이 없습니다. 영어 또는 수학이야. 아, 두 개를 구분을 한 거구나. 그랬을 때 영어 문제를 푼 학생은 35명, 수학 문제를 푼 학생은 28명이래요. 아, 그래서 의미를 부여합시다. 영어를 푼 학생들의 집합을 좀 아래쪽에서는 A라고 했나? A라고 했네요. A라고 합시다. A라고 집합을 세울게. 그럼 여기서 A 여집합은 무슨 의미로 배정을 하면 돼요? 영어 문제를 푼 학생을 A 집합이라고 했어. 그럼 A 여집합은 영어 문제를 풀지 못한 학생들이지, 그지? 또 수학 문제를 풀었다라는 학생들 이거를 비집합으로 할당을 하면 마찬가지로 비여집합의 의미는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한 학생들의 집합입니다. 이렇게 의미 할당을 하는 거야. 자, 이랬을 때 영어와 수학 문제를 모두 못 풀었대요. 이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풀지 못했는데 좀 안타깝지만 영어 문제도 못 풀면서 수학 문제도 풀지 못했어요. 그럼 둘 다 못 푼 거잖아. 그럼 동시에 못 푼 거니까 교집합이 되겠지. 그래서 영어를 풀지 못한 학생 아니, A였으니까 영어를 풀지 못한 것과 수학을 풀지 못한 것에 모두 이렇게 되겠죠. 이게 5명이다가 되겠어요. 아래쪽에 벤더그램이 있을 거지만 우리는 새롭게 한번 그려봅시다. 얘 의미하는 바가 뭔지. 전체 집합은 Universal Set U 이게 60명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영어를 A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A, B 이렇게 표현하고 수학 B 영어 문제를 풀었다. 그러면 여기 영역 안에는 35명이 들어있겠다라는 의미고 수학은 풀었다. 28명 이렇게 들어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마지막 영어도 풀지 못하고 수학도 풀지 못하면 어디 있는 겁니까? 제일 바깥쪽에 있는 거지, 그치? 네, 그 부분이 5명. 여기가 5명이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뭘 물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걸 다 도출을 해보자고요. 5명이 있는 부분은 A도 풀지 못하고 B도 풀지 못했어. 즉 영어, 수학 모두 못 풀었어요. 그러면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푼 녀석들은 어디 들어있겠어요? 여기 들어있겠죠. 그죠? 얘를 집합 기호로 표현을 하면 A와 B의 합집합 부분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 녀석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개수가 60개였습니다. 그런데 둘 다 풀지 못한 학생이 5명이었으니까 60명 중에 모두 풀지 못한 5명을 제외하면 영어든 수학이든 둘 중에 하나는 풀었어요가 되겠죠. 그래서 55명은 둘 중에 하나는 풀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거기는 둘 다 푼 학생도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공식을 여기다가 한번 적용해 볼게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각각 센 다음에 공통되는 부분, 교집합 부분이 중복해서 셌으니까 한 번은 빼주자라고 했습니다. 오, 그러면 위에 A는 35명이 있었고 B는 28명이 있었으니까 이때 나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셀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 녀석이 합하면 63명이니까 얼마를 빼야 55가 되나요? 8, 그렇죠. 이게 8명이다. 이렇게 됩니다. 오, 그러면 이제 올라가서 이거를 표현을 해볼게요. 교집합이 8명이니까 겹치는 부분이 8 이렇게 되겠죠. 와, 그러면 A에만 있는 쪽은 35에서 8을 제외하면 27, B에만 있는 건 2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의미는 뭐냐? A라는 게 영어 문제를 푼 학생들이거든? 그럼 여기서 영어만 풀었다라는 학생은 몇 명? 27명. 수학만 풀었다라는 학생은 오른쪽에 있는 20명이 되겠죠. 그리고 중간에 있는 건 영어 문제도 풀고 수학 문제도 풀고 동시에 다 풀었던 학생이 8명. 이렇게 됩니다. 이런 의미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봅시다. 첫 번째, 영어 문제와 수학 문제 중 적어도 한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면 영어를 풀어도 되고 수학을 풀어도 되고 둘 다 풀어도 되고 무슨 뜻이야?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아까 풀었던 55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영어 문제와 수학 문제를 둘 다 푼 학생은 둘 다 풀었다는 얘기니까 동시에 푼 학생 8명 되겠고요. 영어 문제만 푼 학생은 A 쪽에만 있는 거겠죠. 그래서 27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벤 다이어그램이랑 이제 원소의 개수 세는 공식을 적용했어요. 발전 예제 11번은 조금 이따가 할게요. 그래서 여기 페이지 49페이지까지 아래쪽에 확인 체크 한번 쭉 풀어보시길 바랍니다.